탈모는 의학계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데요. 오죽하면 탈모 치료제를 발명하는 사람이 차기 노벨 의학상 수상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아직은 획기적인 탈모 치료법은 없는 데다 탈모 환자는 꾸준히 늘면서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한자성어처럼 탈모직이면 백전불패. 이 탈모의 원인을 알고 나를 알면 소중한 모발을 지킬 수 있을 텐데요. 실용의문 클래스, 오늘은 탈모를 바로 알고 소중한 내 모발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실용인문 클래스 뷰티캐스터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화장품과 유현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충은 아나운서님. 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유현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지난 대선에서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가 이슈가 되었었거든요. 그 이후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1천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내용이 속속 보도되었습니다. 진짜 많구나.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추산할 때 갓난아기까지 포함해서 인구 5인당 1명이 탈모를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거리인 탈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그 모발은 늘 빠지죠? 네. 항상 빠지고 다시 자라고 빠지고 자라고. 근데 어느 정도 빠져야 이게 탈모라고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모발은 사람의 일생과 같이 나고 자라다가 어느 순간 성장이 멈췄다가 결국 떨어져 나가고 또다시 새로운 모발이 나오는 모발의 일생, 즉 모주기가 있습니다. 이 헤어사이클, 즉 모주기는 남녀나 개인 차이가 약간 있긴 합니다만 대략 2년에서 7년 정도입니다. 아하. 사람의 일생은 한 번이지만 모발은 이런 모주기가 대략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인종이나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인당 10만 번 정도의 머리 모발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때 하루 맥시멈 100번 정도의 모발이 빠지는 경우는 정상 탈모로 봅니다. 아, 너무 아깝다. 네. 그런데 그 이상의 모발이 지속적으로 빠지면서 다시 자라나오는 모발이 그와 비슷하지 않아서 수술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탈모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모주기, 모발도 일생이 있었군요. 네네. 그럼 탈모의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케이스들이 이제 탈모의 종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네. 탈모는 자라나는 모발보다 빠져나가는 모발이 더 많은 경우라고 심플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탈모증은 외상, 화상, 종양, 감염 등으로 두피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반흔성 탈모와 유전과 호르몬 및 스트레스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탈모증이 온 케이스로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비반흔성 탈모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발이 과다하게 빠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모발이 약해지고 가늘어져서 모발의 숱이 적어지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왜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반흔성 탈모 알 것 같습니다. 두피에 화상을 입거나 수술 자국으로 피부 상처가 생겨서 아예 그 이제 모근 자체가 사라져서 안 생기는 경우잖아요. 네. 그럼 비반흔성 탈모. 일반적인 탈모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 제가 아는 사람들은 유전을 꼽는 거거든요. 맞아요. 유전이 가장 그 큰 요인이 되는 걸까요? 맞아요. 유전도 매우 영향력이 강한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탈모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유전적인 요인과 노화나 다이어트에 따른 혈액순환과 영양장애,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인 불안과 임신, 출산, 폐경 등에 따른 호르몬 변화도 있고요. 또 잘못된 샴푸 습관과 제품 사용,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항암제 부작용 등은 아주 다양한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오늘 또 어김없이 틈새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기대돼요 이제.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탈모 원인 중 하나로 유전 이야기 하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탈모 유전이 아버지 쪽이 영향이 크다면 O, 아니다 X.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당연히 O 아닌가요? 왜냐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탈모면 나도 탈모다. 맞아요. 뭐 이런 많이 이야기가 하죠. 있어요. 이 세대를 넘어서 이렇게 탈모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전 당연히 O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닌가요?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예. 아쉽게도 답은 설마? 땡입니다. 탈모는 진짜? 북의 목의 공이 50%로 똑같은 비중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목의 가족력도 그렇죠.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력은 있는데 목의 북에 똑같이 공이 같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포션을. 어머니 쪽도. 네네네네. 야, 이거 몰랐으면 지금까지 아버님들 너무 이렇게 억울해하셨겠는데요. 그렇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탈모 인구가 1천만이나 되는 걸 보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참 원인이 다양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탈모 인구가 1천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혹 얘기하곤 하는데요. 예. 조물주께서 우리의 눈 하나를 검지손가락 정도에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의 모발 안쪽 두피 속도 들여다보기 용이할 텐데요. 네. 두피는 본인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탈모증이 진전되어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탈모 인구는 국민 3, 4인당 1명꼴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진짜 많은 수네요, 그러면. 맞아요. 본인이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원래는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전문 센터나 병원에는 요즘 빅데이터 기반 AI 두피 진단기 같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집에서도 탈모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자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00번 이상 모발이 빠지는지 살펴보시고요. 둘째는 머리카락이 급격히 가늘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네. 셋째는 헤어스타일링이 이전과는 달리 볼륨이 잘 살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헤어라인이 점점 뒤로 밀리는지도 관찰해 봐야 되고요. 네. 다섯 번째는 머리카락을 약하게 당겨도 잘 빠지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이거 실험하고 쉽지 않다. 빠지면 어떡하지? 여섯 번째는 두피가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하고 앞뒤로 밀어봐도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경우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단단하고? 네. 뒤로 움직임이 없으면 경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마 쪽 머리카락과 뒷목 쪽 머리카락 두께를 비교해 봤을 때 뒤보다 앞이 현격하게 얇을 경우는 또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의 체크리스트들을 만들어서 몇 개월 혹은 1년 정도 파악해봤는데 해당되는 요소가 많으면 탈모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오늘 굉장히 주제가 슬프네요. 방금 알려주신 탈모 체크리스트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심플하게 남녀 구별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손가락을 펴고 눈썹 위 이마에 손가락을 올린 뒤에 몇 개가 이마를 가리는지 보는데요. 선천적으로 이마가 넓으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두 해 정도 더 체크한 후 점점 가려지는 수가 늘어나면 탈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여성의 경우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음료형 빨대를 가리마에 대보고 다 가려지지 않으면 탈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탈모 체크리스트 잘 기억했다가 틈틈이 체크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네. 앞서 탈모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반응성 탈모와 비반응성 탈모로 구별이 된다고 하셨어요. 네네.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이 비반응성 탈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맞습니다. 비반응성 탈모는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관리하시면 좋은데요. 맞아요. 여러 가지 원인별로 나뉠 수 있겠는데 먼저 가장 대표적인 탈모증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형 탈모, 즉 안드로겐성 탈모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형 탈모증은 고농도 남성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가 모낭에 있는 대머리 유전자의 수용체인 5알파 환원 요소와 결합해서 나타나는 탈모입니다. 주로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이고요. 전체 탈모의 약 90%가 이 안드로겐성 남성형 탈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남성형 탈모는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남성 탈모예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요즘은 노화 외에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여성들도 과다한 남성 호르몬 분비와 유전으로 인해서 남성형 탈모증을 여성들이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남성은 대부분 앞니마가 넓어지면서 진행되는 반면에 여성은 정수리 부분의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가르마 부분이 탈모되는 양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DHT, 즉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생산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치료 시 개선 효과는 남성보다 좋은 편입니다. 그렇겠네요. 안드로겐 남성형 탈모증은 호르몬 외에 혹시 뭐 특징 또 다른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형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탈모된 부위가 앞 이마와 정수리 부위라는 점입니다. 이쪽이 많이 넓어져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노르두 박사가 12가지 양상을 분리해 놓은 걸 토대로 그 심화 정도를 파악하곤 합니다. 네. 또 남성형 탈모증 분들의 두피를 보면 유난히 더 번들거리는 경우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기름인가요? 기름? 이는 탈모증이 발현되면 모낭이 유실되어도 피지선, 즉 기름샘은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 더 커지게 돼서 피지 분비가 더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왕성하면 우리가 지성 피부라고 하죠. 그죠. 지성 두피. 그죠. 지성 두피라고 하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름기가 많은 두피를 지성 두피라고 하고 남성형 탈모증인 분들의 경우 지루성 두피로 기름기가 많고 가려우면서 비듬을 동반하는 지루성 두피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름기를 깔끔하게 제거하도록 샴푸를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하고요. 치아 스케일링 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스케일링 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염증 등을 동반한 케이스라면 피부과 진료 등을 반드시 받아서 맞아요. 치료하시는 걸 권합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남성형 탈모를 배워봤고요. 이 외에 또 어떤 양상의 탈모증들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이들 고민하는 탈모가 숲속의 빈터라고 불리는 원형 탈모증입니다. 저 근데 이거 있었어요. 옛날에. 아, 진짜로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맞아요. 이렇게 정말 동그라미처럼 UFO가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젊은 분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원형 탈모증은 다들 많이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아요. 원형 탈모증은 세계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탈모이니까요. 말 그대로 머리 한가운데 원 모양으로 탈모가 이루어지는 증상입니다. 맞아요. 보통 탈모가 된 자리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한데 심하면 점점 커지다가 전두 탈모, 그러니까 전체. 즉 완전 대머리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형 탈모증이 어린아이나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또 틈색 기술을 하나 더 내볼게요. 좋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유전과는 관계가 없다면 O, 아니다. 관계가 있다면 X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생겨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X 가겠습니다. 와우. 역시 감각 짱이십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X가. 이제 거의
뭐 달인이 되신 것 같은데요. 예. 패턴 읽었어요. 네네. 원형 탈모증이 유전병은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많은 분들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전적인 소인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예. 자가 면역 질환과 관계되는 게 주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가 면역 반응.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어떤 경우를 말을 하는 걸까요? 면역세포가 모낭을 우리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외부 침입 물질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그래서 모낭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와, 이래서 생기는 거구나. 그렇죠. 와, 그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의 주범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원형 탈모증이 오면 또 스트레스를 더 받잖아요. 그죠.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를 멈춰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생겨. 또 스트레스 받아.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단에 어떻게 중단해야 돼요? 그래도 원형 탈모증은 그래도 한편으론 다행인 점은 예. 스트레스가 주 요인으로 판단되는 만큼 남성형 탈모보다는 그 개선 여부가 매우 좋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두지만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자고 예. 또 잘 놀면 완치도가 매우 높습니다. 스트레스는 하룻밤 사이 모발을 백발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는 모습을 대하면서 예. 또 양나라 주흥사가 밤사이 천자문을 완성하다는 명을 듣고 그랬다고 하고 또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당하기 전날 극심한 두려움으로 하룻밤 사이 백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마리 앙뚜아네트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는 하룻밤 사이에 백발을 만들 수도 있다. 네네. 진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남성형 탈모 그리고 원형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밖에 다른 유형의 탈모가 있나요? 네,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어떤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모발이 더 이상 성장도 생성도 없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빠지는 탈모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원인으로는 출산, 수술, 심한 열병, 다이어트, 머리 당기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둘째를 최근에 출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도 좀 빠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는데 이후면 더 심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후 탈모는 언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먼저 사모님의 순산과 귀한 아기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이 임신을 하면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발이 덜 빠지거나 혹은 더 많아졌다가 맞아요. 출산 후 2, 3개월 내에 호르몬 분비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모발이 거의 휴지기로 이행됩니다. 이때 많은 모발이 탈모되게 되는데요. 이는 출산 후 6개월부터는 다시 자라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잔머리 때문에 고민을 하죠. 근데 대부분 출산 후 1년 6개월 정도 되면 원상 회복됩니다. 물론 단백질류 같은 영양 보충을 잘 해주실수록 회복이 좋습니다. 그렇겠죠. 그 외에 다이어트 같은 영양 결핍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탈모도 영양을 보충하고 몸이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면 모발 또한 대부분 정상화됩니다. 그렇군요. 다만 머리를 늘 당겨 묶는다든가 또 두피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서 생기는 견인성 탈모인 경우는 두피의 자극을 줄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영구적인 탈모와 더불어서 두통 등을 동반하기가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아나운서님이 곤욕스러워하는 타임인 틈새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사람의 머리숱이 결정되는 시기는 태아 때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저는 최근에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네네네. 우리 아이가 머리숱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가 딱 그런 머리숱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태생적으로 결정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O. 네. 역시 박학다식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머리털은 태아 6개월 정도에 발생하고요. 이때 모낭의 크기와 밀도 등이 결정되고
출생 이유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베넷머리를 밀어주면 숱이 많아진다는 것은 잘못된 속설인 거죠. 빡빡 미는 거 네네네네. 아니구나. 네네네.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참고해야 할 탈모증이 또 있을까요? 네네. 생장기 모발 탈모증입니다.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 시 나타나는 탈모증인데요. 예. 우리 모발의 85 내지 90%가 자라나는 게 생장기 모발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모낭의 세포 분열이 왕성한 것이 암세포 분열과 비슷해서 암세포로 오인해 항암제가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항암제 투여가 끝나고 나면 세상에. 수주일 내에 회복되어서 다시 대부분의 모발이 자라나기 때문에 네. 투병기에만 가발과 모자, 두건 등을 쓰시고 이겨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탈모를 판단하는 방법, 탈모의 종류, 또 그에 따른 관리 방법을 정리해 줬습니다. 탈모증이 자각됐을 때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치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탈모증이 우려되시면 정확한 판독이나 예방을 위해서 네. 전문 센터나 맞아요. 병원 진료를 통해 관리하고 투약과 모발 이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우선은 일상생활 속에서 샴푸 등 두피 모발 관리의 올바른 습관 및 건강 관리를 생활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샴푸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네. 아침보다는 저녁에 샴푸하는 게 좋고요. 맞습니다. 또 너무 잦은 샴푸도 두피가 건조해지거나 예민해져서 예. 안 좋습니다. 네네. 또 샴푸를 잘 안 하거나 대충 하는 것은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발을 세정하는 올바른 샴푸법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탈모인의 경우는 두피열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온수보다는 미온수, 온풍보다는 냉풍으로 모발을 건조하시길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탈모증이 있는 경우에 물 온도, 또 모발을 건조할 때 뜨겁게 하기보다 차갑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과 같이 여름철엔 네. 특히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틈새 퀴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두피의 노화 속도는 얼굴 피부보다 빠르다면 O, 아니다면 X. 교수님이 내주시는 틈새 퀴즈. 유형 의도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하산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두피의 노화 속도는 예. 얼굴 피부보다 6배, 몸 피부보다는 12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오휴. 두피의 노화는 바로 얼굴 노화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평소에 과한 건조나 자외선 노출은 피해 주시고 예. 두피 모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도 생활 속 모발 관리를 위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아주 많지만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면은요. 예. 먼저 술, 담배인데요. 술도 모발 성장에 별로 좋진 않지만 흡연은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스트레스와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가 감소되거든요. 예.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모발 생성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네네. 담배하면 전자담배는 제외인 줄 아시는데요. 전자담배도 똑같이 모발에 악영향을 줍니다. 하하. 결국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 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노화 방지에도 또 탈모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참 기본인데요, 그렇죠? 맞아요. 네.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생활, 먹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탈모인의 70%가 스트레스와 식생활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예. 결국 전신 건강에 좋은 식습관이 네. 모발 건강에도 좋겠죠. 좋은 걸 먹어야죠. 모발의 주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네네. 일단 고기만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드립니다. 어허. 또 물과 비타민, 해조류, 블랙푸드 등 섭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 탈모가 오는 것도 이런 영양 불균형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음식물을 골고루 잘 섭취하고
소화와 혈액순환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듯이 모발 건강은 일반적인 건강관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예. 지방, 인스턴트 식품, 단짠식 등이 피지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네. 탈모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탈모를 주제로 탈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네. 문명이라는 것이 전무했던 시절에는 우리 인간도 동물과 같이 털로 신체를 다 덮어서 보호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신이 불을 인간에게 준 이래로 우리 몸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진화해서 꼭 필요한 털들만이 남은 상태라고 해요. 지금 현재 우리 몸에 남아있는 모든 신체의 털은 그래서 다 그 주요한 기능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추적인 기관인 뇌와 눈 등을 자외선과 외부 자극 등으로부터 털이 보호합니다. 특히 머리 모발은 미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또 건강의 척도가 되기도 하지요.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 토양을 거름지게 하듯이 모발도 고른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평정한 마음 상태로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는 것이 탈모를 예방하는 키워드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뷰티캐스터로 교수님 함께해 주셨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영광스럽게도 뷰티캐스터로 사회 동안 부족하나마 뷰티에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번 첫 방송에서 미용은 인격, 즉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라고 정의를 드렸었는데요. 자신을 가꾸는 미용 행위를 통해서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만족감을 챙기시는데 저와 함께 한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나날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오늘 프로그램 때문에 풍성한 하루가 되겠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실용유문 클래스 오늘은 탈모를 바로할 자, 소중한 내 모발을 지키는 상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뷰티캐스터 원광보건대학교 미용 피부 화장품과 유현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